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 MRO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함정 MRO 사업을 따낸 건 한화가 처음입니다. 하나오션은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MRO 시장에 발을 내디디면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대상 1차 사업성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공매 시장에 나올 부실 우려 PF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증가한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현존 D램 중 가장 미세화된 10나노급 6세대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신세대 미세 공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임종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미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 MRO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함정 MRO 사업을 따낸 건 한화가 처음인데요. 하나오션은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MRO 시장에 발을 내디디면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최초로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앞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해 함 전체에 대한 정비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조선소의 플로팅 설비를 활용한 육상 정비 작업도 수행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자세한 계약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제시한 금액이 감액 없이 수용돼 적정한 이익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적기에 인도해 미 해군의 함정 기술력과 정비 인프라 능력을 실증해 보이겠다는 계획. 하나오션은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인근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달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해군의 급격히 높아진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무방국들의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문을 열었습니다. 함정 건조는 존스법에 따라 미국 조선소들이 맞대 노후 함정의 유지, 보수 등은 무방국이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나오션은 연간 약 8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대상 1차 사업성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공매 시장에 나올 부실 우려 PF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증가한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확정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PF 사업장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기준 연체 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3회 이상 한 사업장이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입니다. 전 금융권의 PF성 대출과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금액을 모두 합친 PF 익스포저는 216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9.7%가 유의 부실 우려 익스포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차 평가 대상 사업장 33조 7천억 원 중 당장 경공매를 진행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만 추려보면 13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 당국이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 계획을 발표할 때 예상했던 7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토담대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했고 신규 부실보다 기존 연체율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PF 유형별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를 보면 토담대가 12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본 PF 4조 1천억 원, 브릿지론 4조 원입니다. 업건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유의부실 익스포저가 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증권, 여전, 보험, 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평가에 따른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총 6조 7천억 원이고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1.2%로 지난해 말보다 6.1%포인트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마다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번 1차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와 시행사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재구조와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다음 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말 기준 전체 사업장으로 사업성 평가 범위를 넓히고 오는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현존 D램 중 가장 미세화된 10나노급 6세대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신세대 미세 공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세대 미세 공정 개발에 5세대 D램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공정 고도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전 세대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6세대 D램으로 옮겨온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미세 공정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기존 5세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자외선 특정 공정에 신소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해당 과정을 최적화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설계 기술 혁신도 병행해 5세대 대비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킨 것이 이번 D램의 특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안으로 6세대 D램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세대 D램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메모리의 동작 속도가 이전 세대 대비 11% 빨라졌고 전력 효율이 9% 이상 개선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고객들이 해당 D램을 통해 전력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최첨단 D램 주력 제품군에 새로운 일시 공정 기술을 적용하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D램 시장 리더십을 지키고 가장 신뢰받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한미약품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임종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미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인데요. 이해랑 기자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임종훈 대표이사 명의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박 대표가 경영관리본부의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등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명의 인사 발령을 내부망에 공지하자 지주사 체제를 흔들려는 항명성 시도로 보고 경질성 발령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한미약품은 별도 인사 조직 없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이사 명의로 박재현 사장의 직위를 전무로 변경하고 그의 관장 업무를 제조본부로 한정하는 인사발령을 내부망에 공지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해임은 한미약품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이뤄지진 않았지만 업무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전문 경영인 체제가 한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한미약품은 전문 경영인 중심의 독자 경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종훈, 임종윤 형제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 모녀와의 표대결에서 승리하며 경영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측에 섰던 대주주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이 최근 모녀와 함께 대주주 3자 연합을 구축하고 형제 측이 추진하는 외부 투자에 반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경영권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무로 강등된 박재현 대표는 경영권 분쟁 당시 모녀 측 인사로 분류된 인물.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 선언으로 한미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해 비스포크 AI 가전의 차별화된 연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기술과 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에서 AI 제품 등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하이빅스비, 공기청정기 켜주고 에어컨 실내 온도 26도로 맞춰줘. 공기청정기를 켭니다. 26도로 에어컨을 켤게요. 비스포크 가전이 사용자의 여러 명령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합니다. 자연어를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업그레이드된 빅스비로 가전을 더욱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중구 1928 아트센터에서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해 비스포크 AI 제품을 비롯한 기기들의 연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잇는 기술과 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진 스마트홈 공간에서 AI와 함께 진화한 주방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식재료를 바탕으로 레시피를 찾아주는 삼성푸드 기능뿐만 아니라 선반에 넣고 빼는 식재료를 내부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푸드리스트를 만들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가전 근처에 비치된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퀵 리모트 기능을 실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AI 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가전과 대화하며 손쉽게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와 스마트싱스 연결 기술을 바탕으로 집안일의 불편을 덜어주는 비스포크 AI 기기들을 계속해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LG전자가 내달 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가전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AI 홈허브 LG 싱큐온을 공개합니다. AI 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큐온은 집안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하루 24시간 내내 연결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디바이스입니다. 집안 환경, 가전, 기기를 상시 모니터링하다가 고객과 대화하면서 상황을 판단해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해줍니다. 생성형 AI가 적용된 싱큐온은 고객이 공청기 조용하게처럼 일상 표현을 써도 뜻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능을 매칭해 풍량을 낮춰 동작합니다. 또 친구와 대화하듯 문맥을 이해하며 연속 대화를 자연스럽게 지원하고 제품 정보, 사용 팁, 오류 해결 방법 등도 쉽게 답변해줍니다. LG전자는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알아서 케어해주는 싱큐온을 통해 누구나 쉽게 AI 홈과 공감지능의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60대는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소비 활동도 왕성한데요. 이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며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도 소비력이 높은 시니어를 공략하기 위해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시니어 시장 연구에 한창입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업계가 왕성한 활동력과 소비력을 갖춘 은퇴 전후의 액티브 시니어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안정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소비 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NH농협카드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의 카드 이용이 전체 고객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NH농협카드 전체 고객의 결제 금액은 지난해 대비 4.6% 증가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의 결제 금액은 1년 만에 7.9% 늘었습니다. 카드 이용 건수 역시 전체 고객은 2.2% 소폭 증가했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무려 9.4% 증가하며 활발한 소비 활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60대는 50대보다 씀씀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의 카드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반면 50대는 5.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용 금액과 이용 건수를 보면 액티브 시니어가 가장 많이 이용한 업종은 음식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에 보수적이던 이전 세대와 달리 외식과 쇼핑 등 왕성한 소비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온라인 시장에서도 핵심 소비자로서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대비 이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전자상거래였습니다. 네, 예전에 20대와 좀 다르게 소비력이 좀 있고 확실히 뭔가 약간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거죠. 솔직히 이제 60대가 돼도 자기를 꾸민다거나 뭐 여행을 한다거나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는 객단가로 봤을 때 인당 이용 자체가 솔직히 좀 더 소비력이 좀 있으세요. 카드사들은 시니어 시장 분석과 연구를 지속하며 시니어를 겨냥한 특화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에도 한창입니다. 신한카드는 최근 상속과 유언, 증여 등을 주제로 시니어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한카드는 추모 시장 내 카드 결제를 확대하고 장례 문화 관련 특화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웰다잉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한 모양새입니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롯데카드는 상조회사와 손잡고 상조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상조 납입금에 대한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길 원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일부 카드사들은 실제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며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 재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김벽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도입한 지 10여 년이 경과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벽환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0개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기업금융 강화와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증권사 CEO들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은행, 여신, 보험에 이어 4번째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입니다. 김벽환 위원장은 증권사의 외형은 상당 부분 성장해왔지만 모험 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수익에 치중한 특정 부분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증권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부에서 유동성,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안전 판매와 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물건을 살 때 마트나 백화점에 직접 가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죠.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쇼핑의 공간을 재미와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이 생존 전략의 하나로 리뉴얼을 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쇼핑하고 장 보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깨고 즐거움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마트가 경기 남부권 시장 공략을 위해 죽전점 내부를 고객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매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던 과거와 달리 1층에 마치 스타필드의 별마당 도서관을 연상케 하는 책 디자인의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상위 매출을 자랑하던 스포츠 매장에서는 직접 골프채를 휘둘러보며 자신에게 맞는 채를 선택할 수 있고 주말마다 공연이나 클래스가 열리기도 합니다.
죽전점은 기존의 대형 이마트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그 공간을 고객에게 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쇼핑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16년 만에 변신을 시도한 이마트 죽전점은 이날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이름을 바꾼 바로 옆 신세계백화점 경기점과도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다른 대형 백화점과 아울렛들도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빼거나 각 회사의 이미지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존 점포를 바꿔 고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유명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형태의 종합 쇼핑몰로 새 단장하는 겁니다. 롯데는 기존에 구분해서 운영하던 백화점과 쇼핑몰을 합쳐 타임빌라스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 오픈하고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 7월 영업을 종료한 부산점을 커넥트 현대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이 편의성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항해 하나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이 열립니다. 전 세계 가구 기업들이 1,300개 부스를 꾸렸는데요. 가구와 인테리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2024 코펀 국제가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코펀은 전 세계 가구 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가구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는 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발전된 가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목재산업 박람회와 코펀이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15개국 275개사 총 1,300부스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전시장에는 인테리어 소품과 사무용 가구, 원부자재 등 가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돼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목재산업 박람회가 함께 개최돼 볼거리가 더 많아진 만큼 행사장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코펀 가구 전시회는 참가 기업의 70%가 제조기업으로 B2B, B2C 직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침체로 가구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가 새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가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기여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청년 도약 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 도약 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청년 도약 계좌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 연 9.54%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저축 요인과 동력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상생 차원 민간 기부금과 청년 도약 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이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하나에너지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하나임팩트 투자부문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가 그룹 지배구조 재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양사 합병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12시까지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2주간 신입사원과 인턴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연구개발과 디자인, 생산, 제조 등 6개 분야 36개 직무에서 진행됩니다. GS그룹이 최근 GS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허태스 GS그룹 회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과 방효진 전 DBS은행 한국 대표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